내연산을 아십니까? 12폭포는 아세요? 보경산은요? 포항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러한 질문에 좀 섭섭하실 수도 있겠지만 산을 제법 찾아다니는 저도 내연산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것이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서울에서 볼 때는 접근성도 썩 좋아 보이지 않기도 해서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내연산이냐고요? 찾아가 보니 여름철 더위를 날려버리기에 참 좋은 산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내연산은 경상북도에서도 대구광역시의 북동쪽에 위치하여 좀 외진 곳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바위가 웅장한 주황산을 들어보셨죠? 주황산 국립공원의 바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포항시와 영덕군에 걸쳐 있는데 12폭포가 위치하고 있는 청하골은 포항시에 속합니다. 위치도 서울에서 꽤 먼 것은 사실이고 교통편도 그리 좋다고 말할 수 없었는데 지난 2016년 말에 상주 영덕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어제 안내산악회 버스로 가보니 휴게소에서 쉰 시간을 빼면 3시간 반에서 50분 정도 걸린 셈이어서 그 정도면 충분히 갈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연산이 왜 여름철 더위를 날려버리기에 좋은 산일까요? 내연산의 산세를 보면 622m의 문수봉, 710m의 삼지봉, 6.25 격전지였던 932m의 향로봉, 833m의 매봉, 716m의 삭갑봉, 775m의 천령산 등의 높은 준봉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이 봉우리들에서 흘러내린 깨끗하고 맑은 물이 가운데 있는 내연산 골짜기로 모두 모여 흐르는데 이 골짜기가 바로 청하골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자료에 따르면 이 계곡을 이루는 암석은 뜨거운 화산재가 굳어 만들어진 응회암인데 응회암은 식으면서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리라고도 부르는 틈이 많이 발달하며 그 틈 사이로 물이 얼어 부피가 팽창하면 틈은 더욱더 벌어지고 한번 전리가 생긴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 더 쉽게 깎여 나가며 이렇게 깎인 돌덩어리가 한 번에 떨어져 나가면 절벽이 생기고 계곡에는 폭포를 이루게 됩니다. 내연산의 암석에는 전리가 특히 잘 발달하기 때문에 계곡에는 많은 폭포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 6시 50분 양재역을 출발한 안내산악회 버스는 4시간을 달려 11시가 조금 지나 보경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한 친구와 저는 산악회의 안내에 따라 보경사를 지나 청하골을 따라 올라가다가 내연산 정상인 삼지봉을 올라가기 위해 문수봉으로 가는 갈림길로 올라갔습니다. 문수봉 갈림길까지 계곡을 따라 올라갈 때와는 달리 문수봉 갈림길에서 문수봉으로 올라가는 길 2km는 꽤 가파른 오르막길입니다. 며칠 사이에 내린 비 때문에 경사길은 물이 흘러가며 흙을 쓸어가면서 패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는데 길 양쪽으로는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숲속을 걷는 기분은 대단히 상쾌했습니다. 내연산의 원래 이름은 종남산이었다는데 신라 진성여왕이 이 산에서 변원의 난을 피한 뒤로는 한자로 안내자와 끌 연자를 써서 내연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중종 때 중종의 명에 의해 펴낸 관찬 지리서인 신증 동국 여지승남과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내연산과 한자로 석삼자와 용용자, 늪추자를 써서 삼용추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수봉 관림길을 떠난 지 1시간 만에 우리는 해발 622m의 문수봉에 도착하여 준비해온 과일과 음식으로 가볍게 식사를 하고 내연산 정상인 삼지봉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문수봉에서 해발 710m의 삼지봉으로 가는 능선길 2.6km는 오르내림이 별로 없으며 돌도 별로 없는 매우 편한 길인데다 숲이 얼마나 울창한지 좋은 기운을 받으며 즐겁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문수봉에서 1시간을 걸으니 우리는 내연산 정상인 해발 710m의 삼지봉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내연산 삼지봉은 불쑥 솟은 봉우리가 아니고 흙길이 이어지는 능선에서 조금 높은 곳으로 주변은 울창한 숲이었으며 더구나 주변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좋은 전망을 보는 것은 물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잠시 숨을 돌리고는 바로 내리막길을 따라 청하골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삼지봉에서 청하골로 내려가는 길은 문수봉에 올라갈 때처럼 꽤 가파른 길이었는데 대부분 돌이 별로 많지 않은 흙길이어서 내려가기는 좋았고 신나게 울어대는 매미 소리를 들으며 열심히 내려가 우리는 1시간쯤 뒤에 청하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청하골에 만들어진 여러 폭포들의 절경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좋네. 매미에다가 계곡으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찾은 폭포는 이곳에 있는 12폭포 가운데 8번째인 은폭포입니다. 길이가 14km에 이르는 내연산 계곡인 청하골에는 이 계곡을 따라 수백 미터 높이의 기암 절벽을 양옆에 두고 12개의 폭포가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폭포들이 만들어내는 절경은 금강산에도 없는 비경이라고 합니다. 은폭포 위로도 4개의 폭포가 더 있는데 당일에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안내산악회의 일정 때문에 우리는 4폭포를 찾아가는 것은 포기하고 아쉽지만 아래쪽으로 발을 돌려 내려오다가 계곡의 맑은 물에 발을 잠시 담근 다음 폭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계곡을 내려오다가 다음에 만난 폭포는 6번째 관음폭포와 7번째 연산폭포입니다. 쌍폭인 관음폭포 주변에는 선일대, 신선대, 관음대, 월영대 등의 기암절벽이 장성처럼 둘러쳐져 있어 폭포 주변의 멋진 경치가 폭포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7번째 폭포인 연산폭포는 12폭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두름다리를 건너가서 가까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 또한 우렁차서 한방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17세기 조선시대 유학자 정시하는 산중일기에서 내연산 폭포에 대해 기이한 경치이며 금강산에도 없다고 했으며 1733년 이 고을 현감으로 부임해 2년 동안 재임했던 겸재 정서는 내연 삼용추 등 내연산 폭포를 소재로 한 그림 4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연산폭포에서 물 떨어지는 우렁차는 소리를 들으며 구름다리를 내려와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뒤돌아본 관음폭포 주변의 바위는 다시 봐도 멋집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 계곡으로 올라올 때 첫 번째로 만나는 폭포인 상생폭포가 나타납니다. 관음폭포와 상생폭포의 사이에는 4개의 폭포가 더 있지만 일반적인 등산로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서 선일대나 소금강 전망대에 올라가야 멀리에서 볼 수 있다는데 우리는 산악회 일정상 시간이 맞지 않아 생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생폭포를 마지막으로 보고 20여 분을 더 내려오니 올라갈 때 지나쳤던 보경사가 나옵니다. 보경사에 따르면 보경사는 신라 진평왕 때 진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지명법사가 오색 구름을 따라 내연산에 도착하여 연못에 8면 거울을 묻고 603년에 창건한 절이라고 합니다. 보경사에는 적광전, 원진국사비, 보경사 부도, 보경사 동종, 보경사 괴불탱, 비로자나 불도 등 6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경사를 둘러보는 것으로 내연산과 12폭포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내연산과 12폭포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